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의 주간 이슈부터 다음 주 이슈까지 쌈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제박 캘린더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 제약바이오 섹터는 또다시 주춤하며 조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13일 기준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전주인 6일보다 약 1.8% 하락했고, 같은 기간 코스닥 제약 지수는 약 2% 떨어졌습니다. 반등할 것 같던 제약바이오, 다시 위기를 맞은 걸까요? 이번 주 제약바이오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코로나 소식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코로나19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제조합 변이 XL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 백신을 접종한 데다 해외 여행력도 없어서 국내 발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XL 변이 발생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언했습니다. 해외에선 특히 중국이 상하이 지역에 봉쇄령까지 내려질 정도로 유행이 번지면서 중국을 통해 수급하는 원료의약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국내에선 원료의약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완제품 생산도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뉴올리언스에선 미국 암학회 컨퍼런스가 6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종료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했지만 가장 주목받은 건 역시 AI 기업들입니다. 뷰닛, 루노, 딥노이드 3개 기업이 각기 다른 AI 솔루션을 발표하며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전 세계 의료 전문가와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어떤 국내 기업이 성과를 거두어 왔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동제약의 악재가 겹치며 주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2일 국세청이 일동제약 본사의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태아 기형 유발 소식에 여파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일본 후생 노동성의 허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이지만 승인되더라도 임산부 사용 금지 약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4일 오전 기준으로는 다시 조금 반등한 모습입니다. 반면 코오롱 생명과학은 호재와 함께 관리 종목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바이오 기업의 인보사의 기술 수출 계약을 따낸 건데요. 반환 의무가 없는 150억 규모의 계약금에 7,084억 원의 단계별 마일스톤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과 더해 좋은 소식으로 관리 종목 해제, 더 나아가 코오롱 티슈진의 거래 재개까지 이어지기를 회사와 투자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허가와 승인 소식도 있습니다. 먼저 미국 임상부터 보시죠.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 미국 스파인 바이오파마로 기술 이전했던 퇴행성 리스크 치료제의 미국 임상 3상 승인 소식을 알렸습니다. 파트너사는 올해 6월 첫 환자 투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상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한양행은 이 치료제가 상용화될 경우 최대 2,69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K-이노에는 간판의약품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의 미국 임상 1상을 순조롭게 마쳤다고 공시했고요. 유유제약은 FDA로부터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물질 YP-P10의 임상 2상을 승인받았습니다. 국내 임상에서 현대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하이페질산의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현재 치매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고 있는 도네페질을 파우더 형태로 만든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정제 복용을 어려워하는 고령 환자들의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또 바디텍메드는 비타민 D 결핍 여부를 12분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의 국내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또 휴젤은 미간주름을 적응증으로 하는 자사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의 이탈리아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유럽 진출의 주요 거점 지역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12개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등하는 듯 했다가 다시 떨어진 수익률에 다소 실망감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대신증권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1분기 견고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상위 제약사와 CMO 기업 위주로 선별적인 저가 매수는 유효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조만간 펼쳐질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정말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상 제박 캘린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